자, 원을 그리기. 우리가 원을 그리는 명령어를 알기 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요. 지금 제가 R50 그 다음에 이상한 기호 하나 쓰고 50 이렇게 썼죠. 그죠? 쟤를 뭐라고 읽냐면 파이라고 읽습니다. 파이 50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R50 파이 50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R50은 반지름이 50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반지름 50이란 뜻입니다. 얘는 파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지름 50mm란 뜻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 기호가 붙어야 돼요. 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 파이 기호나 R 기호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저게 빠져 있으면 무슨 뜻이 될까요? 이 점과 이 점 사이,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인식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KS 규격에 딱 못 박아놨어요. 원은 반지름이나 지름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원에 그릴 때는 R50 또는 파이 50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파이 50 같은 경우 파이 50 지름 50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반지름 25랑 똑같은 거죠. 맞습니까? 지름의 절반이 반지름이죠. 네. 자, 원을 그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중심점 입력하고 반지름, 중심점 입력하고 지름 입력하면 돼요. 그 다음에 3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세 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2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두 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그 다음 TTR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풀어서 설명하면 탄젠트 라디어스, 즉 두 개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 이런 뜻입니다. 두 개에 접하면서, 두 개의 사물에 접하면서, 두 개의 객체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 그 다음에 TAN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세 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 이런 뜻입니다. 원을 그리는 방법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또 하나, 명령어를 보시면 리본 메뉴 홈 탭에 보시면 여기 서클 보이시죠? 여기 누르시면 다 나와요. 순서대로 센터 라디어스 중심 반지름, 센터 다이아메타 중심 지름, 2포인트 두 점을 통과하는 원, 3포인트 세 점을 통과하는 원, 탄젠트 라디어스 두 개의 객체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 탄젠트 세 점에 접하는 원. 자, 이해되셨나요? 명령어를 직접 쓰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서클이라고 쓰면 CAD가 물어봐요.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중심점을 입력해 주세요. 또는 3포인트 세 점을 통과하는 원, 2포인트 두 점을 통과하는 원, TTR 두 개의 객체에 접하면서 반지름 값이 R인 원. 근데 탄젠트는 없습니다. 그건 리본 메뉴에만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까요? 자, 중심 반지름 서클. 그럼
그럼 중심점 입력해 달랍니다. 중심점을 제가 화면에다 아무데나 클릭했습니다. 그러니까 캐드가 물어봐요. 라디어스 오브 서클 1의 반지름을 입력해 주세요. 50. 먹고 다시 서클 50 그리고 엔터. 반지름 50인 원이 그려졌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 중심점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캐드가 뭘 물어봐요? 라디어스 오브 서클 1의 반지름을 입력해 주세요. 근데 50 이미 들어가 있죠. 마지막에 쓴 값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쓴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여기 다이아메타 있죠. 다이아메타 D 누르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다이아메타 값을 물어봅니다. 지름 값이죠. 5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지름 50인 원.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서클 클릭하고요. 바로 여기 이 다이아메타를 직접 클릭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알파벳 D라고 쓰고 엔터 치셔도 되고, 다이아메타 클릭하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50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그려지는 것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지름이 77입니다. 지름이 77이에요.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셈이 잘 안 되죠.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름이 100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반지름은 50. 근데 지름이 77이에요. 그럼 반지름은 셈이 안 돼요. 그죠? 이렇게요. 서클. 자, 제가 여기다 써야 되는 건 반지름 값이죠. 근데 표시된 건 지름이에요. 파이 77입니다. 그럼 고민하지 말고 여기 다이아메타 눌러서 77 그리고 엔터. 이해되시나요? 습관을 이렇게 들이시는 게 좋아요. 도면에 표시된 게 지름이면 다이아메타로, 반지름이면 반지름으로. 이해되시나요? 주어진 조건이 반지름으로 되어 있으면 반지름으로 그리고, 주어진 조건이 지름으로 되어 있으면 지름으로 그리세요. 근데 주어진 조건이 지름인데 내가 굳이 이걸 반지름으로 바꿔서 그리겠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런데 이런 게 있죠. 나는 죽어도 77을 반지름으로 그리고 싶어요. 나는 죽어도 이 77을, 그러니까 지름 77을 반지름으로 그리고 싶어요. 시쳇말로 가오가 있지. 가오가 있지. 어찌.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서클 중심점 클릭하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77 나누기 2. 그잖아요. 그럼 반지름이잖아요. 엔터.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정수 나눗셈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정수 나눗셈만 됩니다. 이건 캐드 전체가 그래요. 캐드는 정수 나눗셈만 허용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더하기, 곱하기, 빼기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로지 뭐만? 나누기만. 그것도 정수 나누기만 허용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 정수가 뭘까요? 자, 다시 보시죠. 77이 있고요. 77.0이 있고요. 77.5가 있습니다. 자, 얘는 정수일까요? 아닐까요?
정수 맞아요. 얘는 정수입니다. 얘는 뭐라고 부르면 되죠? 이걸 실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소수가 있는 수. 그러니까 유리수, 무리수? 아니야. 유리수, 무리수 아니고 정수, 실수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정수는 소수가 없는 수, 실수는 소수가 있는 수. 가장 쉽게 외우시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77.5는 소수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얘는 실수예요. 그러면 얘는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점 0 쓰고서 이건 정수일까 실수일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질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저희는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정수예요 라고. 선생님이 웃으면서 얘기하셨습니다. 이건 실수입니다 라고. 얘는 실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왜 실수일까요? 왜 77.0이 왜 실수일까요? 왜 실수일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수를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0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0 이꼴 없음. 그러니까 저건 77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는 건 십진수죠. 그죠? 십진수가 1, 2, 3, 4, 5, 6, 7, 8, 9, 10이 맞나요? 아니면 0, 1, 2, 3, 4, 5, 6, 7, 8, 9가 맞나요? 1, 2, 3, 4, 5, 6, 7, 8, 9, 10이 십진수인가요? 0, 1, 2, 3, 4, 5, 6, 7, 8, 9가 십진수인가요? (0, 1, 2, 3, 4, 5, 6, 7, 8, 9가 맞습니다. 0부터 9까지예요. 숫자는. 이해되시나요? 10이라는 숫자는 1과 0의 합성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0은 숫자예요. 숫자 0입니다. 수의 세계에서, 숫자의 세계에서는 0은 숫자입니다. 없다가 아니고 그냥 0이란 뜻이에요. 텍스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저 0이라는, 77.0이라는 건 실수입니다. 이건 0, 1, 2, 3, 4, 5, 6, 7, 8, 9는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수의 체계에서는 0부터 시작합니다. 1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77.5를 나누어서 하고 싶어요. 77.5를 나누어서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저는 절대로 무리하지 않아요. 미분해라, 적분해라 이런 거 안 해요. 네, 분수 맞아요. 어떻게 해요? 분수로 바꿔서 한 70점. 제가 원한 답이 안 나왔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수는 맞아요. 분자와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하면 목은 같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소수점 하나를 없애려면 10을 곱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77.5가 아니고 775 나누기 20. 그럼 목은 같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자, 한번 보세요. 계산기죠. 77.5 나누기 2. 38.75네요. 775 나누기 20. 38.75. 맞나요? 목이 결국은 같죠? 이렇게 분수가 그러니까 소수점이 나오면 그러니까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수, 즉 10, 100, 1000 이렇게 곱해버리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소수점을 없애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죠. 서클. 자, 775 나누기 20.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서클, 지름, 다이아메타.
77.5 두 개 똑같은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써요. 보통 우리가 그려야 되는 벽체 있죠. 그러니까 건물의 벽이요. 외벽 같은 경우가 두께가 420mm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중심선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2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210, 이쪽으로 210이죠. 이렇게 써요. 옵셋 420 나누기 2, 그리고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나눗셈을 많이 써요. 원 그릴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옵셋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도 사용하고 다른 부분에서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 자, 2포인트하고 3포인트가 있습니다. 2포인트, 3포인트. 우리가 수학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 저 원의 방정식을 공부하면서 뭐라고 배웠냐면 공간상의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공간상의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으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그렇게 배우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배웠거든요. 제가 그걸 배웠거든요. 모르겠어요. 요즘 교과목에서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땐 배웠어요. 그 공식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제가 설명한 논제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공간상의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아요. 그러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 놓고 선생님이 화면에 점 두 개 딱 찍고 원을 이렇게 막 그렸던 기억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려서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서클 3포인트. 여기 끝점을 지나고 여기 끝점을 지나는 원. 어떤가요? 무수히 많이 생기는 거 보이시나요? 아주 많이 생겨나는 거 보이시죠? 위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그러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점 3개 통과된 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일단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시죠. 서클, 그 다음 3포인트. 그러면 캐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페이시파이 퍼스트 포인트 온 서클. 원의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떠요. 그죠? 자,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댑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면 네모난 사각형이 하나 이렇게 나왔다 사라졌다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나오나요? 이게 뭐냐면 오스냅입니다. 지금 저 네모난 사각형이 오스냅이에요. 끝점을 찾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이 선의 끝점을 찾았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이 나왔을 때 클릭. 그러면 커맨드 라인이 바뀝니다. 이렇게요. 세컨드 포인트 온 서클. 원의 두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러면 네모난 사각형이 깜빡깜빡하죠? 자, 요때 클릭. 그러면 두 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동해 보세요. 그러면 원이 무수히 많은 원들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점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엔 2포인트입니다. 두 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설명한 거하고 모순이 생겼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나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에요. 이 두 점이 원 지름의 양 끝점일 때 원이 딱 하나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이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될 때 원이 딱 하나 만들어집니다.
역시 이거 역시 수학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저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자, 2포인트. 첫 번째 점, 끝점, 두 번째 점, 끝점. 어떤가요? 지름의 양끝점 된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선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보시죠. 이번엔 TTR입니다. TTR이요. 탄젠트, 탄젠트, 라디어스. 자, 서클, 그 다음에 TTR. 그러면 여기 옵션에 뭐라고 뜨냐면 이렇게 뜹니다. 포인트 온 오브젝트 for first tangent of circle.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의 첫 번째 접하는 어디에? 포인트 온 오브젝트. 객체 위에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아까 보듯이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면 동그란 게 하나 나오죠. 이게 오스냅인데 얘는 접하다, 접선이란 뜻이에요. 접선이 아니고 접점이란 뜻입니다. 탄젠트는 접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선 위에 접점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클릭하는 겁니다. 클릭하고 자, 그 다음에 보면 바뀌어요. 포인트 온 오브젝트 for second tangent of circle. 그래서 두 번째 점을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냐면 radius of circle. 원의 반지름을 입력해 주세요. 50 엔터. 그러면 이 선에 접하고 이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50인 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 TTR. 이번에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접하고 클릭, 클릭, 반지름 50. 오른쪽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서클 TTR, 클릭, 클릭, 반지름 50. 위에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클릭, 클릭, 반지름 50. 아래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클릭한 위치에 따라서 위쪽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혹은 왼쪽이나 오른쪽에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인을 길게 그리고 원도 이렇게 크게 하나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서클, 그 다음 TTR, 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선을 클릭합니다. 반지름 50 엔터. 다시요. 서클 TTR, 원을 클릭합니다. 선을 클릭합니다. 반지름 50 엔터.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 반지름 50, 다시 서클, 자, 반지름 50. 제가 반지름 50인 원을 이렇게 두 개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서클, TTR. 자, 원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4등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이쪽을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만약에 내가 원을 이렇게 그리고 싶으면 4등분 한 다음 이 안쪽을, 그러니까 원이 접하고자 하는 부위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봅니다. 제가 바깥쪽으로 클릭했죠. 반지름 200. 바깥쪽으로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안쪽으로 클릭했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클릭해 봤습니다. 어떤가요? 반대로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자요. 총 이렇게 8군데를 그릴 수 있습니다. 계속 만들어지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하고 이렇게. 자, 총 8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번에는 뭐냐면 탄젠트입니다.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걸 내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내접하는 원. 3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건 아니구나. 이게 내접이구나. 그죠? 얘가 내접이고 얘가 외접이고. 내접, 안쪽으로 접하고 외접, 바깥쪽으로 접하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오스냅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오스냅을 사용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 입력하는 방법. 아니, 1회 사용하는 것. 한 번 사용하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구 사용하기입니다. 아예 세팅해 놓고 내가 명령어 입력하지 않더라도 계속 근처에 가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아까 우리가 했을 때 이런 내용이에요. 자, 라인. 내가 명령어를 쓰진 않았는데 어떤가요?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엔드포인트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구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 번 쓰고 끝내는 방법이 있는데, 얘도 다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직접 입력하기. 직접 입력이 있고, Shift 키 더하기 마우스 오른 버튼. 그러면 그러니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이와 같이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기서 선택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도 1회 사용하기입니다. 한 번만 쓰기입니다. 자, 그럼 누굴 제일 많이 쓰냐면 얘를 제일 많이 써요. 얘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쓰냐면 얘를 써요. 그 다음에 얘는 안 써요. 잘 안 써요. 얘가 3번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오스냅이 들어가는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 Shift 마우스 오른 버튼을 쓸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 따라하지 마시고 직접 입력하기를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오스냅은 객체 스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보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주 명령어가 아니고 보조 명령어예요. 라인이나 서클처럼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명령어가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명령어입니다. 언제 쓰는 거냐면 CAD가 포인트를 물어볼 때, 퍼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그 다음 센터 포인트, 이렇게 포인트를 물어볼 때, 포인트가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오스냅은 위치를 찾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CAD가 우리한테 위치를 물어볼 때 그때 쓸 수 있어요. 그 외 나머지는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명령어가 여기다가 제가 end라고 써버렸습니다. end.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CAD 종료돼요. 근데 다행히 지금 막아놨어요. discontinued command, 실행할 수 없는 명령어입니다. use the qt command, qt 명령을 써서 오토캐드를 종료해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오토캐드 종료하는 명령어가 여기 지금 있는 end, qt, exit 이렇게 3개예요. 오토캐드 종료 명령어가 3개예요. 이렇게 end, qt, exit 3개입니다. 오토캐드 종료하는 명령어가. 저장하고 종료하기, 저장하지 않고 종료하기,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라인, 그러면 CAD가 우리한테 뭘 물어봐요? 포인트 물어보는 거 보이시나요? 요때 쓰는 겁니다. 이때 미드가 뭐예요? 중간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중간점을 찾아줍니다. 다른 점은 안 나와요. 미드 포인트만 이때 찾아지게 돼요. 바로 이때 쓰는 겁니다. 포인트를 우리한테 물어볼 때, CAD가 우리한테 포인트를 물어볼 때 이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명령어가 아니고 보조명령어라고 하는 겁니다. 간접명령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그다음에 이제 CAD 오스냅 명령어가 뭐가 있냐 이거죠. 선 관련해서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원 관련해서 센터 포인트, 쿼드란트, 탄젠트, 기타로 인터섹트, 퍼펜디큘라. 원래 여기 인터섹트가 일로 들어가야 돼요. 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선 관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대문자 있죠? 이 대문자가 명령어입니다. 여기 소문자까지 다 친다고 해서 CAD가 인식을 안 해요. 대문자만 인식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대문자만 인식해요. 소문자 인식 못 합니다. 자, 그러면 엔드포인트부터. 자, 선 관련해서, 원 관련해서,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1회 사용하는 법부터 한번 쭉 알아볼까요? 자,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라인,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엔드, 그리고 엔터. 이렇게 엔드까지 쓴다고 해서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엔터를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오브라는 메시지가 뜨죠. 이때 다른 오스냅들은 다 멈추고 엔드 오스냅만 찾아져요. 커서와 가장 가까운 끝점을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이때 클릭. 다시 한번 볼까요? 엔드, 그리고 엔터.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라인 명령어 쓰고요.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 버튼 클릭. 그 다음에 Shift 키 떼고 엔드 포인트 클릭하시고. 그러면 끝점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Shift 키 떼고 명령어 클릭하고 그 다음에 클릭. 그럼 다시 볼게요. 라인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고 떼고 끝점. 다시 Shift 키 누르고 떼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대화 상자를 내가 명령어를 직접 써도 돼요. 그죠? 그런데 명령어를 쓰기 어려우니까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Shift 키 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오스냅 명령어 쓸 겁니다. 커맨드에다가 오스냅 쓰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오스냅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한번 띄워 보시죠. 여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엔드 포인트를 제가 쓰겠습니다. 미드 포인트 쓰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제가 5개를 체크해 놨습니다. 보통 선 관련 하나, 원 관련 하나, 그 다음 기타 하나, 이렇게 크게 3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많이 쓰는 거 1개나 2개 정도만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요걸 체크했다, 풀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체크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가장 이제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여기 select all 그래서 전체 선택해 놓고 쓰는 게 가장 안 좋은 버릇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스냅들끼리 충돌이 나요. 그래서 이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고, 다시 설명하지만 선 관련해서 하나, 원 관련해서 하나, 그 다음 기타 하나, 이렇게 3개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이 쓸만한 거 하나 내지는 2개 더 체크해서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제가 OK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별말 하지 않더라도 끝점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지고,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도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지게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볼까요? 자, 오스냅입니다. 오스냅 명령어를 보시면 오스냅 세팅 온오프가 있고, 그 다음 오스냅 트래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F3키 여기 보시면 오스냅 온 해서 F3키 되어 있죠? 얘를 끄면 오스냅이 적용이 안 됩니다. 요걸 끄면 오스냅이 적용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갖다 대도 오스냅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F3키가 오스냅 온오프 단축키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바로 이 아래 여기 보시면 요 아이콘 보이시나요? 여기는 요 아이콘. 자, F3키 눌러보면 요 아이콘이 오스냅 아이콘입니다. 오스냅 온오프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요 아이콘을 켜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른편에 눌러보시면 이렇게 오스냅들이 여기 나오죠. 여기서 체크해서 쓰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체크해서 오스냅 명령어를 실행시켜서 체크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스냅을 직접 켜서 여기서 체크하고 그리고 끄면 금방 오스냅 세팅이 끝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이번엔 오스냅 트래킹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바로 얘요. 이게 오스냅 트래킹인데 F11키입니다. 이게 오스냅 트래킹인데 F11키예요. 이런 거죠. 라인. 자, 이렇게 선을 제가 적당히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의 높이가 얘와 이렇게 딱 맞는 여기까지 찾고 싶어요. 오스냅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들어가면 오스냅 찾았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동해 봅니다. 오스냅이 추적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그러면 교차되는 지점까지 이렇게 딱 맞게 나와요. 자동으로. 이때 클릭. 그러면 딱 맞게 그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적당히 선을 그린 다음 여기 오스냅 찾아주고 조금 대기. 조금 기다렸다가 천천히 이동하면 오스냅이 이렇게 찾아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대기. 조금 천천히 이동하면 됩니다. 클릭. 그러면 다 그려진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원을 좀 그려봅시다. 서클. 아니다. 과제물을 하나 먼저 크기를 한번 보자고요. 크기가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7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좌표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요. 라인 클릭하고 골뱅이 100만큼 0도, 70만큼 90도, 100만큼 180도, 마지막은 클로즈.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이렇게 해도 돼요. 라인 골뱅이 100,0, 골뱅이 0,70, 골뱅이 마이너스 100,0, 골뱅이 0, 마이너스 70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좌표 맞추고 100mm, 그 다음 70mm, 그 다음 100mm, 마지막 클로즈. 어떻게 하든 중요한 건 이 모양만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내려 긋는데 중간점에서 이렇게 중간점으로 내려 그리면 돼요.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그 다음에 이렇게 V자를 그리면 됩니다. 끝점에서 끝점으로 해서 끝점으로, 끝점에서 끝점으로 해서 끝점으로.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여기 끝점과 여기 끝, 네, 이렇게요. 라인 맞죠? 네, 이렇게요. 여기 끝점, 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라인, 자, 라인. 다 이거 중간점들이니까 이렇게 중간점만 클릭하시면 금방 만들어질 겁니다. 원래 여기가 인터섹트, 교차점을 써야 되는데 이게 선의 중간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드 포인트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끝점과 미드 포인트만 가지고 얘가 충분히 그려집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서클, 적당한 크기, 반지름 50. 제가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우리가 해야 될 명령어는 중심점과 쿼드란트와 탄젠트 3개입니다. 원의 중심점을 찾는 명령어예요. 자, 라인, 그 다음에 센터 포인트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원을 직접 이렇게 원을 갖다 대면 중심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때 클릭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 위에다 놓고 클릭해야 찾아져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봅니다. 서클, 센터, 그리고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이런 게 문제죠.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원 안쪽에 여길 클릭해서 왜 중심점을 못 찾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원을 여길 클릭해야 중심점이 찾아지죠. 그죠? 근데 여기를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클릭하면. 이건 공간이죠. 이해되시나요? 공간은 3D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건 2D입니다. 2D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입니다. 여기에 점이 있나요? 없죠. 점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는 거죠. 무수히 많은 점이 여기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을 클릭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클릭해서 중심점을 찾는 건 3D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센터는 바로 2D 명령어예요. 여기 못 찾습니다.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자, 센터, 그리고 원을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 중심점 찾았죠. 이렇게 찾은 중심점은 클릭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서클, 원을 이렇게 한번 스쳐 지나가는 거죠. 원을 스쳐 지나가면 원의 중심점을 찾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중심을 클릭해 버리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커서를 애초에 원 안에다 두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아무래도 안 나오죠. 그죠? 안 나와요. 커서를 반드시 이렇게 원을 스쳐 지나가게끔 해주셔야 이렇게 중심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쿼드란트입니다. 쿼드란트라고 해요. 4분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쿼드란트가 무슨 뜻이냐면 4분의 1이란 뜻이에요. 4분의 1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4분점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4분의 1이란 뜻이에요. 원의 4분의 1이 되는 점,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라인, 쿼드란트, 여기요. 쿼드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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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원을 우리가 수평으로, 그 다음에 수직으로 자르면 나오는 여기 4개의 교차점 있죠? 요걸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4분의 1이 되는 점, 4분의 1이란 뜻이에요. 쿼드란트라는 뜻 자체가 4분의 1이란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탄젠트예요. 접점이요. 자, 라인을 이용해서 제가 바깥쪽에다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원에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지점이 있겠죠. 요 위쪽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접할 수 있어요. 자, 탄젠트, 그리고 위쪽으로 갈 거면 위쪽을 클릭.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탄젠트, 아래쪽 클릭. 그러면 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접선이 생기는 게 아니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다 원을 조그맣게 하나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오해하기 좋은 게, 아, 이건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나 라고 이렇게 그려버리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원을 이렇게 통과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긴 어때요? 부드럽게 접합한 게 아니고 각지게 접속이 됐죠. 자,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어떤가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서 자연스럽게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이거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엔 인터섹트요. 인터섹션, 인터섹트. 교차점입니다. 선과 선이 혹은 원과 선이 교차된 지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선을 X자 모양으로 그렸습니다. 여기 교차된 지점 보이시죠? 서클, 인터섹트, 그리고 교차된 지점 다이렉트로 클릭. 그려진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원의 경우 반드시
중심선을 먼저 그리고 원의 중심이 되는 중심선을 그리고 교차되는 지점이 원의 중심점이 됩니다. 인터섹트 그리고 반지름 이런 식으로 그리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경우 선을 그리려고 했는데 여기 떨어져 있네요. 떨어져 있네요. 그럼 여기 교차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얘는 못 찾아요. 얘는 못 찾아요. 그런데 얘는 찾아요. 얘는 찾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죠. 자, 오스냅이 영구 사용하기가 있고 1회 사용하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영구 사용하기는 떨어져 있는 부분의 교차점을 못 찾습니다. 그런데 1회 사용하기는 떨어져 있는 부분의 교차점을 찾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보세요. 라인. 자, 라인을 제가 이렇게 하나 더 그려놨어요. 자, 서클. 교차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나 여기는 못 찾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1회 사용하기로 인터섹션 하고 선 클릭하고 그 다음에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을 찾아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서클, 인터섹션, 선 클릭하고 선을 클릭하면 교차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 1회 사용하기. 그러니까 Shift 오른 버튼이나 직접 입력한 경우만 요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퍼펜디큘라예요. 퍼펜디큘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이거는 수선이요. 수직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이 있어요. 이럴 때 여기서 수직선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싶어요. 라인 바깥쪽에서 이렇게 거꾸로 끄집어내고 퍼펜디큘라 그리고 선을 클릭하면 어떤가요? 이 두 개의 선이 수직선이 된 거 보이시나요? 네, 바깥에 첫 번째 클릭, 퍼펜디큘라 오스냅하고 여길 클릭. 그러면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잠시만요. 그다음에 퍼펜디큘라 직점. 직점이 여기 직교. 클릭하고 되네요. 다시 볼까요? 바깥에서 이렇게 거꾸로 끄집어내서 직교죠. 10분 쉬었다 하죠. 그다음에 직교 다음에 뭐라고? 명령어 취소됐죠. 명령어 취소됐죠. 엔터 붙여죠. 라인. 마우스 오른쪽 일단 원하는 위치로 클릭. 저기요. 오른쪽. 이쪽.
자, 좀 쉬셨나요? 네, 마지막 1시간입니다. 버텨봅시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만 버텨보세요. 그럼 다 풀립니다. 자, 이번엔 옵셋입니다. 자, 그 다음 네? 안 되네. 어떻게? 얘가 지금 뭘 물어봐요? 거리죠. 일단 거리가 50. 그리고 괜찮은 색깔이 오른쪽, 왼쪽. 자, 너무 주마부터 보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서클 반지름 50mm. 자, 50mm짜리 원을 하나 그려보실까요? 다시 옵셋 20 그리고 엔터. 선택하고 바깥쪽으로 클릭하니까 얼마씩 늘어나요? 20mm씩. 안쪽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반지름이 바뀌어요. 반지름이. 옵셋하면 선은 거리가 복사가 되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내가 지정한 거리만큼 늘어나는 거고, 원은 반지름 값이 바뀌는 겁니다. 20mm씩 했으니까 50을 기준으로 해서 70, 90, 110, 그 다음에 30, 10 이런 식으로 반지름 값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원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 옵셋 할 때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나왔던 얘기. 옵셋 77 나누기 2 엔터.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77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요런 거 잘 써요.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아까 우리 사각형 그렸잖아요. 100에 70짜리. 이런 식으로요. 라인을 그냥 이렇게 길게 그립니다. 옵셋 100mm. 다시 옵셋 70mm. 그럼 사각형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필요 없는 걸 잘라내는 겁니다. 어떤 걸로요? 트림이라는 명령어로 이렇게 잘라내시면 사각형 그려진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좌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라인을 이렇게 그려보자고요.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이번엔 트림이에요. 트림입니다. 트림 명령어가 옛날하고 바뀌었어요. 예전 트림하고 지금 트림이 달라요. 요즘 트림이 훨씬 더 쉬워졌어요. 그래서 요즘 트림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얘는 지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자, 트림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트림이 있고요. 이 안에 익스텐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왜 같이 늘어났냐면 두 개가 쌍둥이 명령어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같아요. 속성이 같거나 사용하는 방법이 같으면 이렇게 전부 다 묶어 놓습니다. 자, 트림 실행하면 CAD가 제일 먼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커런트 세팅 현재 설정값 뭐 뷰고 엣지 넌이고 뭐 모드가 있고 퀵이로 되어 있습니다. 퀵 모드고 그다음 셀렉트 오브젝트 투 트림 다시 말하면 자르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금방 선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 그 다음에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그럼 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런데 얘도 지워집니다. 다 지워져요. 이레이지까지 같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원래는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 선이 지워지지 않아야 돼요. 옛날 CAD는 얘가 안 지워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셨나요? 근데 요즘 CAD는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레이지까지 통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 여기 옵션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커팅 엣지. 커팅 엣지가 뭐냐면 경계란 뜻이에요. 커팅 엣지 누르고 이렇게 경계를 지정해주고 엔터. 그러면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자르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 그 다음에 이제 크로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이렇게요. 영역을 지정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에는 명령어가 없는데 펜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펜스요. 울타리란 뜻으로 여기다가 F 엔터 치신 다음에 울타리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가 100에 70의 사각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수직으로 수평으로 길게 그린 다음 옵셋 100mm, 옵셋 70mm, 그 다음 뭘로 잘라내면 돼요? 트림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크기를 보니까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100입니다. 도면을 그리는 요령이 뭐냐면 전체 크기를 먼저 체크하세요. 전체 크기를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자화상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나요? 윤곽을 대충 그리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그려나가죠.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그죠? 마찬가지 전체 윤곽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윤곽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그려나가는 겁니다. 전체 크기는 100에 100, 그 다음에 40에 4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라인, 선을 길게 옵셋 100mm,
삐져나온 선들은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그 다음 옵셋 40mm. 자, 필요 없는 선들은 그냥 그때그때 선 정리. 그 다음 이 안쪽에 여기 간격이 13mm예요. 옵셋 13mm. 이거는 하나씩 하나씩 해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모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림으로 이렇게 클릭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길게 자르든지 아니면 펜슬을 이용해서 한 번에 이렇게 쭉 트림을 하시든지 이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근데 금방 그려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좌표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인, 골뱅이, 100만큼 0도, 30만큼 90도, 30만큼 0도, 20만큼 90도. 그 다음에 상대 좌표네요. 마이너스 50, 플러스 30. 그 다음 60만큼 180도,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20만큼 마이너스 90도, 30만큼 0도, 마지막 클로즈. 이렇게 좌표로 그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자,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길게 옵셋 전체를 먼저 그리세요. 자, 160, 80. 자, 트림. 그 다음 옵셋 30. 다시 한번 트림. 다시 옵셋 30. 옵셋 50. 트림. 이제 이 선들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델키 눌러서 삭제.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다시 한번 끝점에서 끝점으로.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누구 써요? TTR을 쓰는 겁니다. 접하고 반지름 5 엔터. TTR 접하고 값이 이미 5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엔터. 다시 TTR 접하고 10 엔터. 다시 한번. 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미드 포인트까지. 옵셋 40mm. 서클 여기 교차점에서 반지름 20mm. 그러면 금방 그려지네요. 자, 얘를 그리면서 좌표 쓴 적 있나요?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죠? 좌표 안 써요. 많이 안 써요.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죠? 좌표 없이 한번 그려보시죠.